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서바이벌 키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 영역까지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의 쉼과 영역이 무너지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선배님께서는 이럴 때 지친다던가 번아웃 되는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것도 제가 질문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와요. 현타도 많이 오고 작심삼일을 매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NJ 서바이벌 키트 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저는 동기가 제일 모든 건 동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건 동기. 동기가 없으면 솔직히 번아웃도 그렇고요. 일과 쉼의 영역이 무너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회사 일은 일로 하다가 전 쉴 때 제 개인 작업을 하는 코딩을 하거든요. 그 특정 회사 일에서는 원래 해줬던 것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더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니야. 그냥 내 취미고 재밌는 거야. 내가 이걸 보여주면 애들이 좋아하고 막 그 리액션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다 동기랑 그 스스로를 이렇게 브레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디시빙 시켜야 되거든. 뇌는 부정을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걸 하는 건데 제가 동기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이제 봤던 건데 유재석 국민 MC 이것도 이제 비디오 많이 만들어놨을 거야. 그리고 또 서장훈 농구 선수.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기 싫은 거 끝까지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자기는 죽기보다 힘들었다. 뭐 즐기면서 하는 거 말이 되냐. 동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저는 그분들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국민 MC라는 칭호가 붙고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과 부와 그런 걸 누린다? 나는 유재석 개그맨 그분께서 하신 것보다 더 많은 고통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혹시나 서장훈 연고전 그때 대학 농구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BTS만한 인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뭐가 있어? 텔레비전밖에 없어요. 라디오 이런 거밖에 없고 텔레비전에서 그 방송이 하면 온 국민이 다 그 방송을 봤던 시절이었어요. 나도 봤고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대학농구 연고전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연고대 다닌 사람 없거든요. 농구도 안 좋아해. 근데 그건 봐야 된다 해서 다 봤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서장훈 막 슛 놓을 때마다 여자애들 까르르 소리 막 지르고 막 대서특필 나고 막 그때 당시 정말 유명했던 전도연 이런 사람이랑 사귀고 그랬대잖아. 그 현주업 이런 농구.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명예와 그 돈, 그때 압구정동 아파트가 8천만 원이면 하나 샀대잖아. 그게 동기라는 거야. 큰 의미로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동기는 뭐겠냐는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 킬스위치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NJ 서바이벌 키트 채널 새로 팠죠. 거기 보면은 최근래 제가 강의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저기 세종여고 가서 했던 것도 그렇고 개발자 강연도 그렇고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2시간, 3시간 넘어서 걸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일과 쉼의 영역 나눠줘야죠. 번아웃 잘 다뤄내야죠. 그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 그거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겠지. 근데 난 at the same time에 난 다른 관점을 넣어주고 싶은데 그 관점이 뭐냐면 번아웃을 넘어서는 목표를 갖고 더 재미를 발현시킬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찾아서 그 스킬 스위치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한번 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쉼?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뭉개버리세요. 저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덕업일치된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덕업일치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야. 덕업일치. 일과 덕질이 일치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아시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어차피 한 번 해야 되는 거 덕업일치 시켜서 한 번 팍 치고 나가면 그뒤부터는 가속도가 붙어 쉽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해보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 한 번만이라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개발 영역까지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거 힘들죠. 근데 힘든 만큼 개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대한민국의 문화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 하우에 꽂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대기업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자격증 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되고 이거 딴 다음에 이거 하면 이거 아파트 사고 결혼은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다 하우에 꽂혀 있거든요. 내가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 Why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Why가 되면 How는 따라옵니다. 없으면 만들어져. 근데 또 How만 놓고 또 집중해서 보자고. How도 사실 결국 뭐다? 조그만 노력을 들이고 더 많은 개인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거 없다니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프린시플을 안 따라갔어. 이 유행을 안 따라가고 더 많은 페인에서
그 페인을 묵묵히 씹어가지고 삼킨 사람들이 개인을 얻은 거고, 그 개인으로 그 자리에 가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동시에 두 개 하는 거 힘들죠. 근데 그거 함으로써 더 큰 기회가 올 거고요,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거고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고 그런 인재가 되자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아직 모자른 거야. 지금 친구가 느꼈던 경험과 고통은 평균치야. 다 느끼고 있는 거야. 아프다고 하지 마. 더 해. 그리고 그 정도 고통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야. 더 많은 일이, 더 힘든 일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질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NJ 채널은 뭐다? 문제 해결이다. 디자인을 컴퓨테이션 사고로 해결하고, 서바이벌 키트로 우리 인생의 커리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질문. 코인은 좀 파셨나요? 저는 코인은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NJ 채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거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빚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월급에 한 800~900만 원을 저금하거든요. 생활비 다 남기고 다 쓰고 그걸로 남는 돈으로 계속 사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왜? 투자를 해야 돼. 나 솔직히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빚이 30살 후반 때 학교 졸업할 때 내가 노숙했다 그랬죠. 그때 빚이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그때 빚을 먼저 다 갚고 내가 그때부터 돈을 모으고 시작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 빚을 다 갚기보다는 10%라도 남겨서 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anyway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알트코인 막 이상한 거 댄데 하는 거 하지 말고, 모르겠다 하면 비트코인 사세요. 비트코인 갖고 있고요, 알트코인도 갖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학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투기하지 않고요, 빌리지도 않고 우르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제 성향 아시죠? 그래서 코인은 좀 파셨나요? 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만족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제가 보기에 남준님은 상위 커리어에 속해 계시는데 하루에도 정말 많은 시간 일에 쏟아 부으시면서 만족하시나요? 지금 직업이 아닌 다른 모습도 생각해 보셨나요? 짧게 먼저 대답해 드리면은, 삶의 만족은 얻으시나요? 저는 삶을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만족에 대한 개념이 뭔지도 정의를 해야 되고, 근데 과연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세계관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약간 이것도 오프 토픽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약간 아시죠? 좀 파고 들어가는 성격 아시죠? 컴퓨테이션도 파고 들어가고, 서바이벌 기술 파고, 저는 관심 있는 거 무조건 파고 들어갑니다. 코인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보면 신학을 거의 부전공하다시피 파고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론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채널 특성상 너무나 이게 나중에 제가 그쪽 관련된 채널을 파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라마가 있으면 드라마에 주인공도 있고요, 주인공 주변에 있는 조연들도 있고, 지나가는 백성 삶도 있고요, 옆집 아저씨도 있고요. 각자 다 자기의 롤모델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역할 모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지로 태어났으면은 거지로서 왕거지가 되고 최선의 거지 역할을 다 하고, 대통령의 그릇으로 태어났으면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부분을 나는 평생에 걸쳐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중학교 때 제 사촌 형이 기계과에 가서, 큰 형은 인테리어학과, 둘째 형은 기계과, 캐드를 중학교 때부터 이거 새로 나온 게임이 하면서 막 공부를 했거든요. 재밌어서. 옵셋 하니까 막 라인이 생기고 막 구 그리고 막 이런 스패너라든지 이런 포크 그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물병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은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재밌어서 그쪽을 쭉 해온 거고, 안타깝지만 컴퓨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학이고,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프론티어가 됐네. 내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네. 내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네. 이게 되게 기쁘고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기쁘고 좋은 사람들, 같이 에너지 받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친하고 마음이 맞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서로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힘든 세상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저는 NJ 채널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힘이 나고 이 채널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뭔가를 드릴 수 있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우리 여기 톡방에도 계시지만 손편지도 써서 주시고 너무 좋죠.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재밌고.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다 힘들다니까요. 디폴트는 뭐다? 겨울은 원래 추워요. 여름은 원래 덥고. 근데 겨울이 자꾸 따뜻하게 보내려고 하니까 겨울이 더 춥고 추운 게 힘든 거야. 추운 걸 받아들여요, 그냥. 오케이.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만족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해서 내 역할 모델을 잘 다루는 것. 타이어는 열심히 바닥을 긁고 달리는 거, 물병은 물을 담고 있는 거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그 토기장이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뭐냐면 그릇을 빚는 사람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일 그릇을 빚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일 그릇을 빚어놨는데 이 그릇들이 미쳐가지고 야 나를 왜 이렇게 천하게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릇은 그릇이야. 이거라도 자기가 그릇을 충분히 다 쓰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그릇한테는 영광이 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제 삶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작업을 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작업하고 코드 짜고 뭔가 자료 만들고 여러분 다 알리는 게 힘들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재밌다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하면서 에너지가 해소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표가 생겨서 이게 되네 라고 해서 키 스위치가 열리면 그때 하면서 에너지가 빵빵빵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프론티어로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대로. 나도 내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보다 언더스탠딩이 더 깊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 줄 수 있단 말이야. 나도 물론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제가 엊그저께도 아는 분을 한 명 만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조금 좀 쉬어도 되지 않냐. 이제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국에 다시 들어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했던 것보다 진짜 설렁설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20, 3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약간 어떤 느낌 드냐면은 몸이 홀려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몽두병처럼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지금 어쩌면 그때의 나에 비하면 지금은 되게 많이 유해졌어요. 릴렉스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하루에 10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작업하고 만들고 회사 일도 하고. 과거처럼 확 집중해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지금 요즘은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좀 릴렉스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배움을 게을리하고 새로 나온 기술들 지금도 솔직히 따라가기 벅차요. 다 할 수 없어 내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이게 분기가 계속 나가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칩 보고 딴 쪽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건 내 운명이야.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의 자리에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그것만한 매를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공부를 좀 더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처럼 9 to 6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 주말 때 그냥 어디 놀러 다니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9 to 6로 일만 하고 그냥 평일 때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비디오를 올리면 안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그 수준에서 끝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아직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는 것도 많고 계속 바뀌고,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옛날에 알았던 부분들이 더 높은 정밀도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지 이게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자리, 그 위치, 지금 여기서도 친구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상위 커리어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 그래, 그럼 상위 커리어에 속해 있으면 상위 커리어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상위 커리어의 실력에 맞게끔 그만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박태환 그분도 마찬가지고 펠프스 그분도 그렇고 365일 동안 365일 안에 물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에도 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달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서장훈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학을 띄웠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는 운동 너무 다 싫다고. 근데 적어도 그때는 그만큼 그 노력과 그걸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보센터라는 별명도 얻고, 그때 아이돌이 갖는 영광과 어떻게 보면 베네핏을 가진 거지. 근데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하면서 그런 걸 갖고 싶어 한다? 사기꾼인 거야, 그거는. 이거는 연구자도 그렇고 회사 직장 상사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이건 다 자기가 더 잘할 거야. 요즘 같은 시대는 보여. 과거에는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검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보면 안 됐단 말이야. 몰라. 그냥 교수님인가 보다. 뭐 무슨 어디 높으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 그냥 그땐 그래. 근데 요즘은 검증할 수 있는 툴도 너무 많고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다 알고 계속 숨기고 막 그냥 뒷짐지고 에헴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 시간 지나 보면 다 알아요.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실력이 없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 안 하고, 누가 약을 팔고 안 팔고 하는지. 그러려면 그 자리에 잘 있고
그만한 영향력을 주고 싶고 그 위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싶으면 반드시 맞아야 될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머리가 안 돼서 뭐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유지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노바디에서 막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막 전 맥스 스크립트부터 공부했거든요. 처음 코딩 공부하고 이럴 때부터 쭉 지금의 자리까지 오면서 과거에는 오히려 치고 올라갈 때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뭐랄까 만약 악플도 많이 달리고 악플도 되게 근데 악플이랑 상관이 없긴 한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게 운명 같아요.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뭐 쉽진 않는데